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김경수 복권에 대해 가지고 보수파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당연히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암만 우리가 머리를 굴려보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왜 도대체 김경수에 대한 사면을 넘어서서 복권까지 필요할까? 이거에 대한 답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재명의 라이벌 구도를 김경수로 잡아가지고 이 뭔가 좀 화력 같은 거를 분산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이재명이야 사실 김경수가 나온다 그래서 화력이 분산되고 자시고 할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니죠. 오히려 김경수랑 이재명 두 사람이 원팀이 되고 김경수가 이재명한테 머리를 굽히고 들어가가지고 한 자리 받아낸다. 국회의원 배치를 단다. 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하다가 나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상 친문 그룹을 자기의 정치적인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정철과 그다음에 박영선, 김한길 이런 사람들을 주도로 해서 김경수를 뭔가 친문의 적자이니까 김경수는 그 김경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전개를 개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설득력이 있게 들릴 정도입니다. 그만큼이나 이번에 김경수에 대한 복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보수 우파 국민들 99.9%를 동의를 못하고 있죠. 다만 개딸과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개딸보다 수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자통당 계열의 자딸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김경수 복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뇌정지가 온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랑 뭔가 관련이 돼 있으니까 무조건 옹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이다. 이런 대도 안 되는 진짜 개떡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 사면시켜 주자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한동훈은 반대? 이런 지금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뭐 배승이나 저기 장해찬 같은 사람들의 논리 아니에요? 정신이 나갔습니까? 지금 한동훈의 복권 반대에 대한 의견에 대해 가지고 친윤계에서 반박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죠. 사면과 이 복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다. 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김경수 사면시켰을 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나요? 그때는 고유 권한 아니었나요? 그때 사면시킨 거는 한동훈 책임이라고 하고 이번에 복권시킨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내로남불이 이런 내로남불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뇌적 수준, 지성의 어떤 수준 자체가 개딸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막 박수를 치면서 자통당 쪽에 있는 그 자딸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책임이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이게 진짜 수준 떨어져 가지고 같은 보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의 기생하고 있는 게 지금 배승이나 장해찬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로 장해찬과 그 배승희 같은 사람이 댓글 문제에 대해서 여론 조작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김경수 복권 문제에 대해서 눈알이 뒤집혀 가지고 지금 난동을 부릴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윤석열 정부가 잘했던 일들을 배승희 보고 좀 알려달라, 홍보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던 거를 배승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여론 조작팀이 있었다, 댓글팀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배승희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알려달라는 거 그것조차도 댓글 조작팀이다 무슨 뭐 여론 조성팀이다 라는 식으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름을 건다 번다라고 난리를 쳤던 게 배승인데 김경수 같은 진짜 선거 이 잡범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여론 조작을 글자 그대로 했던 김경수에 대해 가지고 그 인간을 복권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눈알이 뒤집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야 될 것인데 장해찬과 지금 배승희는 오히려 어때요? 한동훈 때문이다 이런 지금 소리나 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참 진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어쩌다가 진짜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저렇게나 대형 스피커가 돼 있고 뭐 한 자리 받으니까 저런 식으로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번에 김경수의 판결문을 보니까 눈에 띄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드루킹 킹크랩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했었던 그 드루킹 그분이 그 인간이 김경수한테 보고를 했던 내용들이 판결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일단 김경수한테 온라인 정보 보고를 했던 게 뭐가 있는지를 보니까 문재인의 당시 이제 경쟁자였던 안철수, 그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2016년도 11월 25일자에도 안철수를 띄우던 세력들이 사라졌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11월 둘째 주부터는 이재명의 오프라인 조직이 한 500명 정도가 되고 연령대는 주로 50대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신빙성 있는 보고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대, 30대 여성들이 아니라 50대 이상, 40대, 50대가 많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보고서에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 요게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017년도 2월 20일자 보고에 이재명 쪽이 최근에 댓글 전문 알바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력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댓글 팀을 이렇게 꾸렸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화력이 올라갔다. 이런 지금 얘기가 드루킹의 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드루킹은 이미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드루킹의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특검감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한동훈의 무슨 뭐 댓글 조성팀, 여론조사팀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가지고 특검해야 된다라고 난리를 쳤는데 국민의힘이 생각이 똑바로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야, 뭔 소리 하는 거냐. 한동훈에 대한 특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특검을 먼저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맞받아칠 수가 있어야 되죠. 실제로 뭐 정진상이나 김영 이런 사람들이 댓글팀 같은 걸 꾸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드루킹의 보고서에 글자 그대로 댓글 전문 알바를 고용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만 수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확인이 될 법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심히 의심이 많이 되죠. 왜?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또 이재명 캠프에서 김경수 재판 관련 기사에 지지 댓글 달기 운동을 계획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김경수의 어떤 그 댓글 문제에 대해서 조국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어떤 식으로 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냐. 저희 그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당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언론의 가짜뉴스 공작에 대항하겠다. 공격에 대항하겠다라고 하면서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는 재판 관련 기사에 지지 댓글 달기 운동 등을 통해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자.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대놓고 이거는 그러니까 당적인 차원에서 뭐라는 거겠습니까? 댓글 조정을 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카톡방 같은 거에서 한동훈이 나온 기사를 공유하는 거 그것조차도 특검해야 된다라고 난리를 쳤던 게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아예 그냥 당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김경수 재판과 관련된 기사에 지지 댓글 달기 운동을 펼치자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특검감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도대체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가짜 녹취록 보도에 대해 가지고 드디어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기소했죠. 이거 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아실 텐데 2011년도에 당시 이제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장동 대출 브로커 대장동에 이제 그 초기 자본을 이제 브로커가 이렇게 가져가 왔었는데 그 인간이 바로 조우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미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도 엮여 있고요. 이미 부산저축은행 사건일 때부터 조우형을 윤석열 검사가 알고 있었고 심지어 봐주기 수사까지도 해줬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만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는 식으로 했다라는 게 그때 이제 녹취록에 들어가 있다라 해서만 난리가 났었죠.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뒤에다가 막 팜플렛 걸어놓고 무슨 뭐 커피 특검을 해야 된다. 조우형 특검을 해야 된다. 부산저축은행 특검을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네 라는 식으로까지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이 녹취록 사건인데 알고 봤더니만 이게 뭐였습니까? 조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작이 됐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당시 이 이제 그 대화에 대한 근거를 뭐라고 얘기했었냐? 조우영의 사촌형과 최재경이가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민정수석까지 했던 사람이고 대검 중수 부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이 최재경과 조우영의 사촌 두 사람의 대화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식의 주장을 펼쳤는데 알고 봤더니만 녹취록에 등장했던 최재경의 목소리가 최재경의 목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였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 보좌관의 목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녹취 조작 끝판왕이죠. 이제서야 이게 기소가 된 것도 웃긴 일이지만 어쨌거나 이거야말로 특검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재명이가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잖아요.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거를 가지고 민주당이 특검을 해야 된다고 난리를 쳤으니까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특검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식으로 허재현이라고 하는 그 기자, 이상한 기자 있지 않습니까? 한겨레 출신인 그 허재현 기자 같은 경우는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보도를 했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재경의 목소리를 흉내를 낸 송평수 대변인,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화 참여자를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전파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허지현 같은 경우는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거를 보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같은 거를 막 봉주인가 뭔가는 JTBC 기자 이런 인간들이 받아가지고 확장을 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조작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특검감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김경수 제2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보수 쪽에서도 참 진짜 암담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민주당 쪽은 할 말이 없습니다. 뭐를 도대체 특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의 이런 어떤 지금은 이재명의 보좌관은 아니었지만 민주당의 보좌관인 것이고 그 수혜자가 이재명이니까 이 지금 사건부터 특검을 하고 이재명의 댓글팀 뭐 이런 것부터 특검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진짜 답답할 뿐이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